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화장품 업계 이야기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과 함께 이 산업 얘기 좀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전히 좋은 화장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라는 게 좀 생겨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후행적이긴 하지만 네. 이유를 꼽아서 이제 보자면 첫 번째는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네. 싸서? 네. 아, 왜냐하면 저희가 20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 버블을 엄청 즐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렸다가 긴축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결국에 소비자의 가용 현금이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가보다는 저가 소비재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고가보다는 저가 브랜드, 즉 인디 브랜드가 선호받게 되었고요. 네. 또 아마존이나 엘프, 얼타 같이 좀 저가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가 화장품이랑 고가 화장품이 사실은 발랐을 때 네. 그렇게 뿅 티가 나진 않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뇌피셜로 들은 건데 통해서 들은 거거든요. 네. 나오는 구멍은 똑같은데 용기만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네. 정도로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게 고가 브랜드가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화장품의 원재료 90%가 이제 물이니까 네네. 사실은 이 10%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저렴한 화장품을 썼는데 조금 좋아요. 그러면 네. 고가 화장품을 쓸 때보다 더 뭔가 사용 효용성이 높은 거죠. 솔직히 가격 한 10배 차이도 그렇죠. 나는데. 10배도 더 나는 경우도 네.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아마존 상위에 안착되어 있는 화장품들의 굉장히 대부분이 저가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를 빼고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코리아의 급부상. 네. 그동안 이제 저가 화장품은 미국의 엘프라든지 마트 화장품 혹은 중국, 일본의 보세 화장품이 주류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BTS, 블랙핑크 같은 K 아이돌들이 네. 전 세계 투어하면 다 매진시키고 이런 상황도 계속되고 막 드라마가 갑자기 해외 가가지고 그렇죠. 유행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이나 배우들은 그야말로 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들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K-푸드는 그 음식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네. 화면에. 네. 그다음에 컨텐츠나 문화, 컬처 같은 경우에도 그게 나오는데 K 화장법이나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저 연예인 보면 저거는 한국 화장품 써서 저렇게 만들어야 돼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보통 막 유튜브 컨텐츠 중에 Get Ready With Me 하면서 예를 들면 로제가 그 무슨 시상식? 네, 가요제? 시상식 가요제 네, 이런 네. 거 갈 때 Get Ready With Me 나랑 같이 준비를 해 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얼굴에 뭐 찍어 발라주고 하는지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글로벌 브랜드, 한국 브랜드도 다 엄청난 협찬을 해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로제가 바르는 팩트, 로제가 바르는 립스틱, 제니가 입은 옷 이런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여기서 이제 한국 브랜드들도 꽤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성비, 네. 두 번째는 이제 K. 네. 네. 또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한국 화장품을 아무리 사고 싶어도 한국에서만 팔아서 막 직구해야 되고 이러면 미국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존, 실리콘2 같은 회사들이 발전을 해서 소비자가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제 아마존 실리콘2는 한국의 인디 브랜드를 대형 브랜드로 성장시킨 정말 주역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이 두 업체들이 조선미녀, 아누아, 스킨천사 지금 한국보다 미국에서 인기가 더 많은 브랜드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이 범접할 수 없는 미국의 1등 그렇죠. 이커머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리기만 하면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 맞아요. 사람들도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긴 시간 동안 미국에서 소구될 만한 좀 컨셉, 아이템, 기능을 잘 찾아서 그럴 만한 제품을 아마존에 딱 잘 넣었던 것도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뭐 중동 이런 데까지 나갈 환경을 좀 조성을 시켜준 것 같아요. 예. 원래 인디 브랜드들은 사실 인디라는 게 작은 회사니까 네. 자금력도 조금 부족하고 마케팅력도 부족한데 네. 실리콘2가 이 회사들의 그 각각의 나라별로 잘 팔릴 만한 제품을 픽을 해서 직매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또 물류까지 배송해줘서 그 나라에서 팔고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는 아. 매출처가 새로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자금을 다시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아.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역시 주가가 급등한 데는 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의 인기 요인들을 깔끔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 변화들도 잠깐 좀 궁금한 게 코로나 얘기하셨으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가성비 있고 좀 저가 특히 어떤 색조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었고 그게 중국에서 어필이 많이 됐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좀 기초 화장품이나 아니면 앰플이든 좀 고가의 고기능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명품 화장품이라고 하면 유럽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랑스 화장품 안 찾고 한국 화장품 찾는 수요도 꽤 네. 많다고 들었어요. 물론 인디아 잘 나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이제 상장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고가 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옛날에 설화수랑 후우면 엄청 났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꺾여 버리긴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고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는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아모레나 이제 엘생활건강에서도 우리 고가가 생각보다 견조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예. 사실 더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물론 이제 기저가 너무 높아서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도 뭐 요즘에 중국에서의 사업부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스퀴즈 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매출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옛날 명성보단 아닐지라도 네. 그냥 깔아주긴 하는군요, 그래도. 네, 그냥 견조한 수요는 있지만 이제 인디 브랜드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네. 별로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보시기에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는 어디예요? 오. 주식시장 떠나서. 주식시장 떠나서 글로벌로 보면은 조선미녀 계속 잘하는 것 아, 같고요. 조선미녀.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아누아, 네. 스킨천사.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미녀 정도는 알지만 이제 네. 아누아, 스킨천사 하지만 미국에서는 너무 잘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면 미국은 핫해진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선은 이 온라인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서 인디 브랜드가 계속 생겨나고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이고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이 사실은 네. 10대 to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먼저 체험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먼저 알고 나서 사게 되기 그쵸. 때문에 네.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과거 대기업을 보게 되면 자본력으로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를 뿌리고 그렇죠. 또 오프라인 매장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해서 네.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이렇게 딱 심어주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네. 그냥 소셜미디어에 쇼츠 하나 올리고 소셜미디어에 컨텐츠 하나 올렸는데 사진이 예뻐가지고 리그램이 막 쫙 되면은 몇 천만 명, 막 어떨 때는 몇억 명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네. 과거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마케팅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온라인을 뿌리면 되는 그런 마케팅으로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중소형 회사들은 아예 베이스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 온라인 마케팅을 또 너무 잘해요. 광고 같지 않게 광고해가지고 맞습니다. 많이들 만들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도 직접 사실 찍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올리브영 가서 다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추천하시는 분들도 화장품주 얘기하면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올리브영에 입점이 입점했냐. 했냐 안 했냐. 맞습니다. 약간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숫자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사실 픽아웃 우려가 화장품 내에서도 없었던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수출 지표 보면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네, 잘 특히 나와요. 뭐 미국향에 대해서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떤 해외 성적표, 수출 성적표는 화장품 쪽은 좀 어때요? 뭐 월별로 사실 제가 1, 2, 3월까지도 말씀드렸던 게 예. 1, 2, 3월까지 이게 월 평균으로 숫자가 잘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4월, 5월까지 잘 나오면은 이거는 상반기 우선 되게 좋았던 거고 하반기에 대한 물량까지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화장품 수출 연내는 별로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4, 5월도 역시 좋고 6월 20일까지 나온 데이터도 좋아요. 네. 연간으로 재고 수주를 화장품 하는 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향은 미국이랑 유럽 향이 주가 되나요? 미국이 15% 정도 하고 있고 네. 여전히 중국 20%긴 한데 중국이 여전히 높아요. 중국은 예전에 50%였어요. 아, 그렇죠. 여기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 그렇죠, 나머지 그렇죠. 말씀하신 뭐 유럽, 중동 뭐 이런 권역들도 뭐 하이 싱글 투 더블 디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출 지표는 잘 나오고, 근데 미국 쪽 잘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관세 이슈에서 자유로운가? 언젠가 또 여기 잘 나오면 태클 걸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K 컬처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유롭다라고는 얘기하는데, 화장품은 어쨌거나 제품인 거니까 그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가능하세요?